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70페이지에 있는 수출입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마케팅. 수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계약이 성사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거래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찾아가 거래를 성사하도록 하려면 마케팅이 또 몹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나라마다 무역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매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입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 마케팅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거래처를 찾고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국가마다 다른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입 마케팅을 위한 국가별 정보 수집이에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보면은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국가별 정보 수집의 의의라고 나와 있네요. 수출입 마케팅을 위한 국가별 정보 수집은 목표 국가의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목표 시장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중국 시장이 목표 시장이 되고 그 중국에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해야만 유리한지 그런 정보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정보,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알아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그 목표로 하는 시장에 진출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별 정보 수집은 목표 시장 진출 시 마케팅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대상의 제품을 목표 시장에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중국 시장 이야기했는데 중국인들은 토마토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들이 많은데 중국 시장에서 엄청 성공한 우리나라 과자가 있어요. 오감자인데 그 오감자가 중국 사람들이 토마토를 좋아한다 라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오감자 토마토 맛 이런 걸 만들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게 바로 국가별 정보 수집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시장 정보를 분석하고 목표로 정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죠. 목표 시장에 성공할 만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국가별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에요.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해외 시장 진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해외 시장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하고 해외 시장 요구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겠죠. 특히 문화나 시장의 특성이 독특한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별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서 광고기 할 때 순쇠고기 패티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소를 몹시 신성시하죠.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절대 먹지 않아요. 소를 먹고 만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소를 먹는다는 거는 인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순쇠고기 패티로 인도에도 광고를 한다면 맥도날드는 인도에서 퇴출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에 맞는 문화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위험을 아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역에 있어서 마케팅이 중요한 것은 각기 다 다른 문화와 에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갈게요. 국가별 정보 수집 방법이에요. 국가별 정보 수집의 주요 내용 보면요.
여기 국가정보와 시장정보로 나뉘죠. 국가정보, 일반적으로 위치, 면적, 기후, 인구, 수도, 민족, 언어, 종교. 뭐 아프리카에 무역업을 할 건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무역을 할 건데 아프리카의 기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난방기를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러시아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고 러시아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나 면적, 기후, 인구, 수도, 민족, 언어, 종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정치 현황도 살펴봐야 해요. 독립일 국가 원수 의회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경제 현황, 화폐 단위는 무엇이고 산업 구조는 어떤지,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고 부존 자원, 뭐 그 국가에 어떤 자원이 풍부한지, 그래서 GDP 같은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또 무역 동향, 어떻게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통관 및 관세 제도는 어떤지, 투자 정보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 대사관, 코트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보. 이거는 국가 정보와는 다르게 또 다른 시장 정보예요. 그 해당 국가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거죠. 그래서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또 출장시 유의사항 이런 거는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이 되겠네요. 그래서 출입국 제도 및 비자 제도. 비자가 있어야 뭐 방문을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하고 관광, 호텔, 식당 등 현지 정보 같은 것도 시장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가별 시장정보 수집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 생산업체는 어떤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품의 수요처,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어딘지, 어디에서 제품 정보를 얻을 건지, 또 제품을 홍보할 만한 매체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로부터 마케팅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네. 그래서 정보 수집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게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 정보 수집 관련 주요 사이트예요. 그래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가 무역협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 뉴스, 전 세계의 뭐 해외 산업 현장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 투자 정보 포털이다. 이런 코트라에서 무역 정보랑 전 세계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무역공사라고 보면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역공사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키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코트라에서 무역협회라고 했는데 코트라는 무역공사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키타는 이 한국무역협회가 바로 키타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보 제공 및 자료 관행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이런 해외 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은 관세와 관련된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항상 그 신용위험과 또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신용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특히 신용조사나 신용정보관리 등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175페이지 봅시다. 175페이지에 국제 비즈니스 매너가 나와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 수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배웠고,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나라를 잘 모르니까 그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정보 수집은 어떤 걸 할 것이냐, 국가 정보와 시장 정보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그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보들은 어디서 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무역공사,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키타, 그리고 또 관세청,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네, 관세청이랑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 비즈니스 매너예요. 각 국가의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매너 있게 받아들여지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공부해야지만 우리가 좀 무례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겠죠. 보면은 국제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 출장이 작거나 국내에서 외국인과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는 이미 글로벌화된 국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외국 바이어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 매너는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기본 에티켓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면은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대표적인 5개 국가들만 나와 있네요. 중국 보면은 이건 그냥 재밌으니까 우리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명함을 받으면 바로 넣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천천히 봐야 하나 봐요. 그리고 미팅을 할 때는 고위 직급자를 대동해야 하고 식사에 초대받으면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절은 반드시 우회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 국가마다 하면 좋은 거, 예의 있는 행동,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웃으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또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문화와 매너 나와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무역 국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렇게 다문화 국가로 되게 유명하니까 이런 그 다민족 국가에서 어떠한 문화와 매너들이 섞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재밌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도에서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악수는 동성간에만 한다고 해요. 이런 게 이쪽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소를 먹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무역 거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시간 날 때 재밌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 비즈니스 매너의 특징.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178페이지에 있는 바이어 발굴과 제품 개발부터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